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습니다. 매입 자금은 7억 7,300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공개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을 전부 현금으로 받은 만큼 상납금 일부를 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에 더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도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납받은 특활비 중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추적하는 등 개인 유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초 20번쯤 여론조사를 한 뒤 국정원에 비용을 대신 내라고 요청한 시점은 4.13 총선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금액도 10억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절반인 5억 원을 넉 달이 지난 8월 말에야 보냈습니다. 검찰은 매달 1억 원을 상납하던 국정원이지만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내는 것만큼은 상당히 주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른바 진박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내용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수행한 선거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 위반은 물론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위험 요소를 털어버리려는 청와대의 강한 요구에 밀려 8월에 뒤늦게 돈을 보낸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비용이 지급될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이사 9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장은 물론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하지 못하게 이사 해임 건의안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문진을 검사 감독하고 있는 방통위는 건의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사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오늘 의결은 야권 이사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고 표결 끝에 5명은 찬성했고 야권 추천인 김광동 이사는 기권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고영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소명을 듣기 위해 정회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힘들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안 하시고 방송의 기본적인 그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방문진은 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이르면 오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해임이 확정되면 김 사장은 MBC 주총을 거쳐 이달 말쯤 사장직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중단하고 사내에서 사장 퇴임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혁설이 아이콘 신비님. 제가 원래 여기 아이콘인가요? 그래요? 쌍욕의 아이콘. 이런 씨. 반갑습니다. 예. 곧 눈이 올 것 같죠? 예. 예, 첫눈. 예. 첫눈? 흰눈 사이로. 미쳐요. 이게 전공견제 효과예요. 예. 예전에는 연말인지 월말인지 느낌 자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맨날 촛불 집회 나가고 그러느라고.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좀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벌써 지금 흥분되기 시작하는 우리 짱돌림.
자, 명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종입니다. 욕설은 안 하십니다. 저도 욕 굉장히 잘해요. 네, 한번 해봐요. 안 하는 거지. 한번 해봐요. 이런 시댕이 마지막 새끼들. 시댕이. 똥물에 튀겨주기 새끼들. 이런 욕 잘해요. 똥물 압권.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신비님한테 욕설 웬만하면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확장성 때문인데 아이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욕설을 참지 내가 미치겠을 때가 있어요. 지가 더 많이 해. 자, 그리고 욕설 전혀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마차님에게 현찰을 기대합니다. 뭐 에피를 잘 안 들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들려주는 모습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새로운 면 요즘 많이 알게 됐고요. 우리 450녀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목소리도 예뻐지죠 지금 이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마차님 트위터 계정 네. 많은 분들 팔로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450이냐 250이냐 팔로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얘기하죠. 마차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새날 마차. 그게 자동차 할 때 차도 괜찮고요. 야, 마차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마차인 줄 알았더니 마차였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닉네임 만들어 드렸던 의도는 마차예요, 그냥 마차. 마담 차우치의 존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담 샤우치. 그렇죠. 프랑스 말로. 마담 샤우치. 신비님 발음 안 되신다면 들어볼까요? 마담 차우치. 샤우치. 샤우치래. 무슨 샤우팅을 하고 그래. 누수공장. 김호준의 누수공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누시공장.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데였나요?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연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잠깐 정리하고.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상식이 없어.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같이 지금 맞짱을 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위원장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못한 게 뭐 있어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상식 있는 분의 말씀이 그런가요?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오세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무리한 발언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심경민 간사께서 그리고 또 우리 고영주 이사장 이분께서 서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국감을 아주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고 이사장이 적어도 이런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한 건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 이 잘못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건 고 이사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한 거고요. 제가 딱 받는 느낌은요, 10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을 했던 범인, 방송을 완전히 오늘날 이 지경으로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강간 추행범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국감이나 합시다.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사이다였는데 논란이 돼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하고 이제 제가 이건 고 이사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고요. 강간 추행범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국감이나 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막말은 막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우리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야당 시절에 저것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우치신 거예요. 신경민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고영주가 되들었었거든요. 근데 고영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했더니 내가 평생을 공산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다 이거잖아요. 그거 완전히 적긴 해요. 변호인에서 나와서 검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형사구나. 고문했던 형사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공산주의자. 그 얘기인데, 내가 빨갱이라면 빨갱이야.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자기 정당화가 굉장히 심한 편인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분들 헛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세뇌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김진태 같은 경우, 고영주 같은 경우는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정당화하고 같이 합쳐버리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병이에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명단을 모두 웃지 말라니까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병이라니까 너무 웃음의 착해. 자유를 허락하라. 아니라니까 진짜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제 입장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세뇌를 받은 사람 진짜 공산주의야 평생. 이건 고쳐야 된다니까. 그럼 병원에서 국가가 이들을 다 찾아내서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 그러면 그 명단을 찾아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 촛불 켜는 사람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해.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정상인으로 돌아온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빠져나갈 구멍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가 계속 공산주의라고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병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고용주류의 얘네들이 항상 평생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신을 때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의 논점이 그건 사실 아니고 신경민 의원이 MBC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의 전문성이라고는 단 10원어치도 없는 공안검사 출신의 박문진 이사장이 자기 친정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일종의 점령군 같은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뭐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적 없다, MBC 망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강간추행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영주 같은 자가 방송의 전문성도 없이 MBC 박문진에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평생 언론인 하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업으로 살았던 친정 같은 곳을 다 망쳐놓은 자가 와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자기가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현이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없는 정말 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말로라도 한번 상대방 윽박질러 놔야지. 뻔뻔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막 고영주는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 중에. 그렇죠. 그러고 보면 공안 출신 검사가 정치를 하면 개판되는구나. 공안 검사 출신들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네. 저는 제가 방송하는 보람을 못 느껴요. 이럴 때는요 국회의원 하나가 짱돌 들고 가서 터벅터벅 걸어 고영주 이마를 그냥 쳐서 피바다를 만들어야 이게 다시는 이런 새끼들이 안 생긴다고. 저 이거 봤거든 생중계. 정말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신비의 말을 듣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호줌에서 짱돌을 꺼내서 그냥 조사버리기를. 답이 없잖아 답이. 제가 시민님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잘못이고. 박문진에서 고영주를 해임 의결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임명. 그거는 사실은 그쪽이 만들어낸 일종의 논리 같은 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인면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법원은 인면권도 있다라고 판단해 준 거잖아요.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을 해서 방통위에 보내면 방통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어서 키잖아요. 키.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도 보이콧하고. 근데 사실 이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논란은 있겠지만 정현주 사장이 무슨 정권의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편파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영주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쳐내고 고영주 해임되고 김장겸 해임되면 MBC는 정상화 된다고 보는데 그 정상화의 시작이 고영주의 해임만이 의결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장겸도 곧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가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2주 정도면 이제 정상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KBS만 해도 사실 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대영 사장도 국정원 돈을 받은 사람이야. 예.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지들은 만만디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막 보너스 받아가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균형 감각 갖춰야 될 언론인들이 그렇죠. 국정원 돈 받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KBS는 구조가 더 쉬우니까 고대영은 사실상 이제 MBC의 어떤 흐름을 타면 쉽게 물러나게 전 돼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 KBS하고 MBC 노조분들 나오셨을 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KBS는 무작정 장악은 못한다. 공사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구조상. 박문진은 약간 고영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회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통위원회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임을 하겠죠. 그 상태가 되면 MBC, KBS 정상화는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아니면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짧으면 3, 4주면 정상화 될 것 같고 하나하나씩 정상이 돼. 지금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게 공영방송 정상화예요. 그래야 MB도 잡고 그래야 세월호 진실도 밝히고
그래야 검사를 또 제대로 수사를 하거든요. 지금 공영방송이 죽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또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알려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알려나가는 것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의 1순위는 어쨌든 지금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거고 제가 하나 좀 경고를 하는데 그 새끼 기자부터 국장까지 부역했던 애들은 옷을 벗으십시오. 예, 기자를 떠나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죠. 이게 하이직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이렇게 숨어서 그렇죠. 또 진보 민주 세력들은 이제 관용이 크죠. 예, 예. 그래서 뭐 과장까지만 나가라 뭐 이러지 말고 저희 새끼까지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그래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언론 부역자는 아무리 신입사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언론에서 철학이 없는 그냥 로봇 같은 기자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물 펑펑 쓰길래 문 좀 잠그고 이빨 닦아라 했더니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씨발. 그래서 무슨 이 언론은 아유. 저희가 뭐 일반적인 보통 공무원들은 하위직까지 다 치라고 부역자를 치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언론만큼은 그동안 그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은 다 옷을 벗든지 검찰의 처벌을 받든지 둘 다 하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일반 공무원도 구급 쫄다고도 다 옷 벗으세요. 관련자는.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편드는 사람, 이게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예요. 예.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로부터 반역? 국민. 그렇죠. 일제 때 부역자나 대표적인 게 박정희아니에게 네. 일본군 장교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사람. 그게 청산이 안 되고 드골의 정책처럼 언론 부역자들은요 정말 더 중용으로 다스려야 돼요. 묻어버려. 짱돌도 필요 없네. 묻어버려. 그냥. 만약에 KBS, MBC가 살아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가능했겠어요? 국정원의 못했죠. 뇌물 공여하는 이 상납 비리가 가능했겠어요? 그렇죠. 바로바로 터졌죠. 네.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비리를 만들려고 이명박은 정권을 잡자마자 촛불을 핑계로 해서 언론을 장악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장악된 언론 속에서 정치 편하게 해먹던 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현수막 들고 언론 장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부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철학이 아까 일제 강점기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았고 군사 독재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렇게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폭력과 만행을 저질러도 당당해 씨발. 맞습니다. 어디 국회에서 감히 현수막을 들고 개지랄이야 이 새끼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게이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뇌물 게이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1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 나온 보도들 중에는 이재만이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재만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지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예, 핵심 키워드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일단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그랬을까? 이재만이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란 말이에요.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만이 자기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윗선을 댄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박근혜 자체가 지금 뭐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박근혜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전략이라면 관행 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박근혜가 뒤집어 쓰면 이건 뭐 의뢰가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관행이 아니라는 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요 관점도 있는 것이고 가장 궁금한 건요. 뭐 이재만, 안봉근 또 정호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달이 1억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지시로 받은 돈이라면 왜 따로 줬을까요? 난 그게 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줬다는 건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 써라주는 그런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억을 받고 용돈은 따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500만 원씩 따로 받았고 1억은 또 1억대로 받고요. 그래서 총액이 지금 밝혀진 것만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규모가 어디까지 오늘까지 밝혀졌냐면 십상시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십상시까지 갔고 상황이 김기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과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여기에 이제 몇 명이 있죠. 여기까지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범위가 커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권 PD가 얘기한 걸 짚어보면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 결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은 부속실을 경유하지 않는 대통령의 직속기구예요. 그러면
국정원장 다음에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실장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비문이나 결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에 평생 공무원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현금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국정원이 찾아서 그 현금을 전달한 거 뭉칫돈을 카드로 이체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을 찾는 데 있어도 공무원이 동원이 됐고 회계 담당이 동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막대한 돈을 매월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그러면 이 현금에 공무원 입장에서 최고권 결재권자가 결제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구조상은 공직사의 구조상은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해야만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ABC예요, 공직사에. 그런데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이 돈을 사실은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국정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겠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동물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돈 쓰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권 PD가 얘기한 최고 책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떠넘겼다고 해서 이 문고리 3인방들이 이 자금을 사용한 데 있어서 사용처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삭감되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지시로 월 1억씩 플러스 알파 용돈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은 통치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 돈이 갖가지 수석과 문고리 3인방한테 내려가면 월 현금 지출된이 최소한 4, 5억씩 됐잖아요. 이 돈이 정치권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돈은 반드시 공용적인 통치자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용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돈이 당으로 흘러갔느냐 또는 제3지대로 흘러갔느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수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이제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납 게이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상납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의 수사의 끝은 용처다. 근데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이 있어요. 국가의 세금에 국정원의 눈먼 돈의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로 바쳤는데 여기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면 그들이 바라는 저는 수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문제가 감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적인 정서에는 그래. 통치 자금 뭐 비자금 이런 것까지는 정치인들한테는 근데 허용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왜 그러면 개인적으로 1억 원씩 받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불법이라는 거 아니까 몰래 받고 007 가방에 전달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보면 이거를 박근혜 쪽으로 몰아서 정치 자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테면 지금 십상시 멤버가 아까 뭐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십상시 멤버에 들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얼망졸망한 이름도 별 모르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 명단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지금 십상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십상시가 10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8명입니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3명이 문고리 3인방이죠. 그 외에 5명이 더 있는데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음종환 전 행정관, 김춘식 전 행정관, 이창근 전 행정관 이렇게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지금 십상시로 갔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론조사 업체 관련한 거 이번에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그 음종환 행정관이 연관돼 있고요. 그 외에도 누가 관련돼 있나 보니까 문고리 3인방 외에 좀 확대시키면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건건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십상시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재만이든 안봉근이든 따로따로 받았다는 게 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개인 비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의 권력에 호가호위해가지고 그들은 그들대로 다 딴주머니 찼다. 이게 도덕적으로는 더 훨씬 더 변환의 여지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구단이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국정으로부터 받아갖고 정치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난 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 통치 자금은 원래 비자금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그런데 통치자금을 있잖아요. 국가 직접적 혈세를 빼서 만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2조를 했어, 국정원에. 근데 그 돈을 혈세를 직접 현금 찾아서 쓰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 누가 미친 짓을 해요. 예를 들면 저 작게 얘기해 볼게요. 기관장이 있잖아요. 카드로 현금 빼서 쓰는 거 이건 거의 구속이요. 즉시 구속. 구청장이 만약에 자기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 예를 들면 한 3천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2조까지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지자체. 근데 그걸 카드로 놓고 쑥 빼. 이거 구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시출관이 따로 있고 수익관이 따로 있어요. 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국정원은 이걸 그냥 카드로 가서 현금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몇 억씩 한 달에. 5만 건으로 찾아다가 빳빳한 걸로 차려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비자금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접 횡령이에요, 돈을. 이해 가시죠? 근데 비자금이라면 통상적인 비자금이나 통치자금은 기업으로부터 뒤로 현금을 받아서 그렇죠. 예. 이걸 갖고 있다가 쓰는 걸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통치자금이란 말도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접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횡령. 그렇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것까지는 공감. 예. 근데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청와대에도 100억이 훨씬 넘는 특수활동비가 있어. 예.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왜 박근혜 주변에 있는 문고리 다음에 십상시 이렇게 또는 정무수석들까지 국정원이 돈을 줬느냐. 이 부분은 통치자금으로 보기엔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 그러니까 개인 치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각 기관에 뇌물을 줬다. 이 얘기인 거죠. 국정원이 현금을 국세 혈세를 현금으로 카드로 찾아서 노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 돈으로 무슨 여론조사하고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개인한테 1억 원씩 매달 갖다 주는 그 과정. 그것들은 통치자금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애들이 청와대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역대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뇌물 상납하면서 허수아비인 박근혜의 주위에 있는 밀접하게 박근혜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 보전용으로 저는 뇌물을 주는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시줄날줄처럼 엮어보면 제 생각의 결론이 한 가지가 나요. 이건 전형적인 매관매직 행위예요. 돈으로 그렇죠. 직책을 사는 거죠. 보면은 박근혜는 청와대는 자기들 친박 세력들의 그 정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비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청와대 자금이 아니라 국정원 자금을 받아서 결제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받아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청와대가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안 쓰고 국정원 활동비를 썼을까? 보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썼을 확률이 높고요. 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자는 현재까지 박근혜라고 나와요. 주범은 지시자. 그리고 박근혜한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자는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나와요.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병기는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7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이 돼버려요. 계속 돈을 바치고 나서 비서실장으로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상황들을 엮어보면 전형적인 국정원이 갖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뇌물로 바친 사건, 그리고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는 이 매관매직이라는 이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매관모직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매관매직이라는 사건이라고 나오는 거는 자, 청와대에 있는 십상시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이런 애들한테 돈을 다 개인적으로 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용돈까지 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십상시들에게 돈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박근혜한테 갈 돈이고 플러스 알파로 용돈을 주는 것들은 너네들이 써라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팀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는 이 불법적인 뇌물을 받은 돈을 갖고 친박 국회의원들의 자기가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박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거다. 그 돈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한 매관매직이죠.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박근혜한테 들어간 돈이 사실은 저수지같이 얘네들이 각기 지류에서 물론 흘러들어온 돈들이 하나의 저수지로 모였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아까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용처가 어디냐.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플러스 개인적으로 받은 돈들은 아파트 사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매관매직과 이 돈의 저수지 같은 그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 이 상황은 좀 더 명확해질 거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되겠지만 수사 결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다 털어봐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예, 거예요. 국정원이 정치에 있어서 환축인 그 당시의 여당 네.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현재 또 중요 당직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줬을까? 우리 의심은 거기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밝혀진 것만 그런 거잖아요. 국정원이 지금 밝혀진 게 대학 교수 우호적인 극우주의자들 대학 교수 지원금 준 거 밝혀졌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까지 밝혀진 거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불법으로 지원한 거 밝혀졌죠. 그다음에 군대도 지원했던 거 밝혀졌죠. 지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또 밝혀진 게 정부 주요 요인들 지원했던 게 밝혀졌죠. 그죠? 그러면 누가 빠졌냐면 검찰과 판사, 그다음에 언론인도 밝혀졌죠. 언론인 밝혀지고 시민 언론인 밝혀지고 지원 언론인. 그러면 시민사회가 다 들어갔는데 어디가 빠졌냐면 지금 국회의원과 검찰 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까지 지금 이 수사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국정원의 치부를 가려주려고 국정원을 보호하는 친박 중심의 국회의원들 있죠. 김태나 실명하시면 안 돼. 김땡태. 네, 김땡땡. 서땡땡. 서땡땡.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길을 쓰고 국정원의 치부를 가려줬잖아요. 국회에서. 또 플러스 국회 예산 로비, 국회 감사 로비, 예산 로비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테러법 통과할 때 사회적 논쟁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에 나서 테러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도 보면 어쨌든 국정원 예산이 계속 삭감되지 않았고 증액이 됐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검찰 판사까지도 저는 노비가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두 개씩 까지 말고 특수활동비 지난 9년 거를 적어도 우리한테는 못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공개를 못하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최소한 발표할 것과 못할 것을 밝혀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충격에 빠져서 잠을 못 자요. 저 지금 우리 여중생 여고생들은 말이에요.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 살 때 이 새끼들은 혈세를 직접 카드로 뺀 거 아닙니까? 걸치는 것도 아니에요. 혈세를 빼서 집을 사고 유흥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은 용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됐든 자기 매관매직이 됐든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해방 이후 70년 동안에 국가예산을 직접 이렇게 빼먹는 사건이 대규모로 벌어진 건 최초라고 보거든요. 누가 또 있나요? 노태우 말이죠. 노태우. 그 차떼기 기업들한테 받아서 받은 썼죠. 거죠. 네. 이게 직접 횟수로 빼먹는 건 이건 도저히 2017년에 2016년 17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누가 이해를 해요? 국가 기획처 직원이 카드 넣어가지고 몇 억씩 빼가지고 썼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이게 이 지출관 이런 게 좀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정원장이나 그 이하의 차장급들이 카드 넣어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돈 찾아버린 겁니다. 몇 억씩 한 달에 현금으로 5만 원짜리로. 이게 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돈을. 그 돈 쓴 곳 중에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가장 빡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청와대 재직 시절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자, 먼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보면 4억 2천만 원짜리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안봉근 전 비서관 경우 7억 7,300만 원짜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4억 6,500만 원 상당의 삼성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삼성동이가 4억 6천밖에 안 됩니까? 이재만 같은 경우는요. 2014년에 재산이 8억 6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016년에는 13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와. 그냥 혈세 그대로 갖다 통장에 넣어버린 거네,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 치부의 성격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명종님이 맥을 짚었다고 보는데 맥은 매직인 거죠. 박근혜는 어떤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병기를 뭐 데려다 쓴다든가 하는 그 부분에서 뇌물을 직접 준 당사자인 사람들을 좋게 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 김기춘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박근혜를 만나려면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만나고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게 김기춘이니까 얼망절망한 그 십상시 놈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원이 박근혜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치부하게 해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슨 뭐 용돈을 따로 줬다 이 보도는 제가 보기엔 트릭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따로 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는 통치 자금으로 들어갔나 보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개인적으로 매달 주냐 불편하게 세 사람한테 1억 원씩.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난 그 지점은 좀 되게 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만이한테 4월 달에 1억을 줬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 최순실이 내보내 목값이 내보내 해가지고 그 부분이 그 돈을 그냥 쓰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몽땅 그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존 차원에서 나중에 뭐 3천 얼마, 1천 얼마 이렇게 줬을 가능성을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개인 비리는 전혀 없었다 투로 나는 가는 거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일부가 저는 어쨌든 박근혜 사치 비용으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 박근혜 정윤회까지 그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예를 들면 점을 했거나 종교의식 같은 걸 했을 때도 일부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앞서가는 보도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박근혜 한복값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어쨌든 이 용처를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금방 밝혀져요. 그래서 제 말은 문고리 3인방도 이실 짓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를 썼고 개인적으로 얼마에 어디에 상납을 했고 자기들도 상납해야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납해야 버티는 그 윗사람이 최순실이었던 것 같죠? 전 거기도 있고. 근데 최순실이랑은 예전에부터 아는 사이들이에요. 이 문고리 4인방들이. 예전에 누구죠?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최순실을 이제 한강에 빠쳐보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의 뭐가 있다. 말해. 내놔. 이상의 뭐가 있다. 저는 이 돈의 일부가 박근혜와 최순실 정윤회의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전 의혹을 던집니다. 그 부분에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정윤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정윤회가 이게 세계일보에서 예전에 한번 터트린 적이 있었죠. 세계일보 사장이. 그게 이제 뭐 정윤회 게이트지요. 예, 정윤회 게이트. 차관급 인사에 7억 원을 받는다라고 터트렸었어요. 정윤회가 그걸.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윤회 게이트가 불거졌는데 자 보세요. 정윤회도 차관급 인사를 한 명 천거를 하면 7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는 뭐 그 다음 일이고 가까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100% 매간매직을 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장, 그 다음에 산하기관장이요. 각 부처에. 그리고 장차관급 1, 2, 3급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검찰, 법원,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당연하고요. 이걸 다 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고위직들에 올라갔어요. 하물며 김진태나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대명천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돈으로 샀고 그 돈을 보낸 곳이 청와대였고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돈을 사용해서 얘를 당선시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후보자가 직접 돈을 불법적인 경로를 쓰면 100%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당선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쪽도 이제 전수조사 들어가야지. 그렇죠. 전수조사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정 씨가 구입한 강원도 평창의 땅도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나서 샀는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정윤회 씨 주변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미스테리인데 왜 정 씨가 지금 수면 위로 오르지 않는가?
어차피 실세였잖아요, 당분간.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어쨌든 연결고리가 분명히 나올 거다.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아파트 건이요. 왜 그렇게 쌌죠? 쌌냐 찾아봤는데 그게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신문 기사상에 가격이 반토막으로 반반씩. 그리고 공시지가예요. 그냥 공시지가. 아,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아, 그래서 2분의 1만 가격을 쳤구나. 네, 그러니까 4억 6천이 그러면 9억 2천이라는 네. 얘기네요. 네. 예. 공시지가가.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그 비리 구조라고 보는 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 박근혜가 탄핵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 공포 수준이겠지만 한참 정권 초반부터 시작해서 잘 나갈 때는 그런 비리가 나중에 밝혀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있고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 뭐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되게 로또 당첨되듯이 대통령 돼가지고 비리 해먹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 뭐 국가 첩보활동에 쓰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해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 형태로 계속 갔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안봉근 이재만이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돈에 대한 성격의 규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을 우리 권 PD가 잘했는데 뽕에 취하면 이 뽕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처음에 할 때만 쫄아가지고 하지 한 번 한 놈은 이렇게 좋은 걸 왜 막아?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합법화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리도 내 삶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비리에 노출되면 이게 지금 감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죽는지 마는 건지 또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자기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정말 출처가 불법인지 정말 써도 되는지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룸사롱을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도 되는 것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국가관도 없었고 이게 준법 정신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3인방이.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혈세를 카드로 뺐는데 불법 아니래. 네가 불법 아닌 거지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저는 관행처럼. 근데 관행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람의 중요 핵심 인물에 대해서 나와요. 관행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때 또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증언이 뭐가 나왔냐면은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안 받아서 왜 이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만복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한 푼도 안 줬다. 그렇지. 관행 아니다. 내 임기 때는 심지어 해외활동 영수증 같은 거 일일이 다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관행이네 뭐네 막 하는 애들 있잖아. 김진태가 지금 맡고 있어요. 김진태,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탔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타기 하는 거지. 관행인데 뭘 그런 왜 그러냐면 입법부 아까 헌법기관 입법부라고 얘기했는데 입법부는 행정부의 감사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감사의 주체가 피감기관인 국정원의 돈을 잘못 썼는데 그거를 아니야 괜찮아 관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감사원이 지자체에 감사를 나갔는데 지방정부 감사를 나갔는데 돈을 특수활동에 갖다 썼어. 그랬더니 감사원이 국민이 저 돈 잘못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감사원이 아니야 관행이야 괜찮아 써도 돼.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이었다고 해도 피감기관이 얘기하면 관행이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드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기관이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가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 했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뭐 이제 어제 나간 방송에도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친박들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어떤 정치를 했는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매간 매직인데 친박들도 자기들 한자리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들었겠어요. 뭐 서청원이네 최경환이네 또 하다못해 청와대로 직접 라인인 문고리 3인방이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사람들 정리해내는 작업에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 방법이 뭐냐면 받을 건 다 받았어. 어차피 부는 놈도 뇌물 공여죄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준 놈도 공천을 못 받아도 쉽게 불지는 못해요.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대구 동구에 누가 나오려고 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만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근데 그 상황 그 상태에서 예를 드는 게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구상. 근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친박들 공천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조작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누리당 전체도 아니고 친박들이 있는 지역을 여론조사 같은 걸 조작해가지고 돈은 받았지만 공천 못 해주는 걸 정리하는 방법. 그런 그렇죠.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관행적으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이 말에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불법이에요. 내 말이. 맞죠, 맞죠? 네. 근데 기억나시죠? 서청원과 윤상현이 누나부대들. 야, 거기 막 전화해서 협박하고 너 거기 나가면 새끼 안 돼. 너 정보 내가 다 갖고 있거든. 막 협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녹취록 나온 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당권까지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범죄예요. 또 만약에 그렇게 그 돈을 친박들 공천에 활용할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것도 국정원의 돈으로 혈세로 지 라인 만드는데 지 라인 공천하는데 혈세를 투입했다는 건 더 큰 문제거든요. 또 이건 좀 선거법 위반까지도 당내에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치지 말고 개새끼들 그냥 솔직히 눕사롱 몇 번 가고 집 사는데 주고 누구 얼마 주고 까 발리는 게 훨씬 빨라요. 욕 안 처먹고. 욕 처먹어도 한 번에 먹어야지. 전 국정원도 분명히 경고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지난 9년간을 못 내놓으면 4년간이라도 정보위에 국회 정보위에 자료 제공해야 된다.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갖다가 온갖 나라를 사회를 파괴하는데 악용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대로 사회는 사회인들 교수들로 다 명단 밝혀서 그들이 토해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다 낱낱이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 전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현수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이현수가 직접 돈을 갖다 준 당사자예요.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실상의 2인자에 가까워. 기획조정실장이 그렇죠. 1, 2, 3차장보다. 근데 실제 회계 담당이라고 봐야죠. 국정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국정원장, 2차장, 3차장 다 바뀌었는데 이 사람만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사 문제 같은 게 좀 국정원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 잘라라 막 여론이 비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 자를 수가 없겠죠. 이현수는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자리를 지키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에 있는 그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정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빼다가 자기들 자리 보존하는데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구조는 그렇다고 봐요. 이거를 자꾸 통치자금, 관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프레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관행이라는 거라고 자네들이 얘기하는 거에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동의해요.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관행이었다. 딸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관행이었겠죠. 뭐. 이현수가 다음의 수순은 정치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현수가 만약에 정치권의 로비가 밝혀질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제2의 촛불을 다시 부를 겁니다. 지금 저는 그게 곧 임박해 있다. 이 돈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고리 3인방이 씨발 이렇게 처먹는데 국회 날고 긴 놈들 안 처먹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그렇게 처먹는데 각 부처 장관, 차관, 국장 안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번 주말 가기 전에 정치권 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깝깝하다. 아 씨발 진짜 열받는데 또 씨발 우리는 진짜 돈도 없어가지고 말해 씨발 지하실에서 녹음하는데 뭘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어쨌든 지하실이 뭐가 방음은 최고야. 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지금 그 박근혜 때 말에 노인수당 5만 원이니까 깎았잖아. 기억나시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새끼들 이렇게 지들은 호가호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헬스를 직접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ATM기에서 현금 5만 원짜리로. 우리 방송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그런 드립 엄청 많이 했잖아.
국정원이 우리한테 얼마씩 주면 우리가 방송을 어찌하지 따라주겠다. 흔히 말하는 보수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죠. 이 주자판 새끼들이 한 번이라도 제안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받을 생각은 없는데 우리 위치를 좀 뭔가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아깝네 진짜. 누군가에게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럴까? 누군가에게. 그럼 뭐해? 완곡한 게이트키퍼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그렇지.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술을 끄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런 생각해봐요. 단독 해가지고 모 팟캐스트 국정원 돈 받고 방송에 팟캐스트가 박살나는 거죠. 프레임에 막 싸우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가 날아든다가 국정원 돈 받고 방송하는 거래. 왜? 주요 요소의 이슈 때마다 개표 저작권으로 물타기 한다고. 누가 그랬는지 알지. 내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이야기만 했냐고. 국정원한테 돈 받고 있는데 국정원을 날마다 욕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방송 언제 우리를 써먹으려고. 어떤 방송하시는 여자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새날은 국정원 뿌락치다. 물타기 하려고 물타기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건재하잖아요. 언젠가 단독 터져서 터질 때까지는 건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같으면은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씩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여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돈 버는 목적이라는 건 있거든요. 공무원을 시키는데 고위공무원 시키면 뭔가 뇌물도 좀 받고 그래서 돈이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욕망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예. 언젠가 드러나면 비리로 쫓겨나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뭐 등등 부정축제를 사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의 역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부류가 DJ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도 좀 깨끗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세력 자체가 이거를 막 대놓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명박부터가 이제 그런 세력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를 이명박이 점령을 했어. 청와대 이명박 측근들이 막 다 해먹어. 어떤 걸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같은 여권 내 분위기가 우리도 가서 해먹어야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지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국정원의 자금을 개개인씩 1억씩 받았다. 요거를 저는 퉁쳐가지고 통치자금으로 막 몰아가고 관행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나쁜 좀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건 다 개인적으로 부정축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 경비에 쓰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든지 뭐 그런 경우에 비밀리에 쓸 돈 써라 그러고 100몇십억씩 주잖아요 매년.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월급이 공무원들이 5년 차가 기본급이 60한 7만 원 정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얼마를 기본급으로 올라갔냐면 140만 원 정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우리 곰 PD가 얘기한 과거에 뭐 고위 공무원 하면 돈도 좀 먹고 이런 생각을 과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공무원이 우병우 우리가 짓하는 그 우병우가요. 연금이 얼마나 받을까요? 월 퇴직하면 세게 받겠죠. 얼마나 한번 예상해봐요. 그냥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제가 예상하기에 우병우급 정도 되면 한 월 700 정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 700은 많고요. 좀 깎여서 요즘 한 600에서 500 사이가 될 건데 그냥 5급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공무원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호봉 올라가는 거 있죠. 예, 많이 받으면 700이고요. 우리가 예상치가 떨어지면 500 정도 받을 겁니다. 이게 적어요? 적지, 적지. 아니 잠깐 들어봐요. 이게 우병우가 아니라니까. 모든 공직자 중에 1위였어. 네, 봐봐. 500 곱하기 85세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월이잖아요, 이게. 연이 아니에요, 500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월이죠. 월 곱하기 12 곱하기 85세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최소 6, 7억이 넘는데 어디 씨발 공무원이 지금 돈 벌려고 매간매질 하려고 돈 처먹어. 늙어서 씨발 8억씩 5억씩 받아가고 또 월급 올라가서 연봉이 7억 7천 1억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또 돈을 쳐봤냐고. 아니 안 받게 생겼냐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정규직들은 연간 1,200 받고 일하는데 맞아요. 이런 공무원 없다고 곰피디. 이 썩은 새끼들만 이래. 그렇죠. 이 썩은 새끼들이 그런 건데. 공무원 다 욕처먹는 거야. 아니 일반직 공무원들 얘기가 아니고 이 아니 고위직 공무원들도 대부분이면 12시까지 일하고요. 미친 듯이 일해요. 근데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공직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라고. 맞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부패 하지 말고 월급 제대로 줄 테니까 돈 올려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비리 안 해 지금.
이런 개새끼들이 공무원들 다 똥 튀기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있잖아. 국정원 돈을 국가 혈세를 카드 빼가지고 현금 찾아서 어떻게 집을 사고 유흥업소를 가고 뽕을 쳐먹고 뽕은 어쨌든 내 지금 화가 났어 지금. 한복을 입고 씨발 그 성형수술하고 이 짓을 돈을 쓰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기본 사고 자체가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은 연금을 보고 살잖아요. 퇴직 후 연금. 아 요즘 연금 아니어도 월급 많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나오는데 퇴직 후에 연금 보고 살잖아요. 예. 잘리면 연금도 없으니까. 그럼요. 청렴하게 하려고 사는데 얘네들의 의식 구조는 뭐냐면 연금은 생활비고. 참 씨발 500이 생활비나. 그러니까 연금은 생활비고 내가 세컨드, 서드 이렇게 두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려면 다른 돈이 필요하고 아니 연금 나오는 거 갖고 언제 집 사나 죽을 때 미리 사야지 뇌물 받아서 이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때 열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유한국당 애들 이렇게 연금도 존나게 처먹고 권력 세도가일 때 자식들 또 매간매직 해가지고 다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 줘 씨발 국가에서 연금 나가 부정부패한 거 돈 또 들어와 아 나 열받네 진짜 생각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지금 연금을 아직 안 했는데 조윤선 봅시다. 쓰레기. 윤선이. 조윤선은 이재만과 안봉근처럼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조윤선이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1년 생활비가 5억이었어. 네. 그러면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썼던 사람인데 첫 보도는 500만 원씩 받았다 그랬거든. 정무수석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800만 원씩 네. 받았다 그러는 거야. 생활비를 도대체 뭘 하고 자빠졌길래 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한 달 생활비로 쓰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쳐받는 거예요. 더 받아. 조윤선 같은 경우엔 자기가 월급 받는 거하고 드러나는 돈으로 쓸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비밀리에 써야 되는. 강남의 뭐 호텔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밝힐 수 없는 용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법부는 조윤선을 이렇게 봐주는 거야?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글쎄요. 뭐 옛날에 조윤선 플레 났을 때 김현장의 승리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 정무수석이나 문화관광부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지금 뇌물 받은 부분은 지금 정무수석 때 이야기인데 판공비들 다 있거든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일종의 자기들이 개인적 재량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돈에 가까워요. 판공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홍준표가 얘기해줬죠 예.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썼는데도 그렇게 돈을 했으면 그냥 이건 개인 뇌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국정원이 부리기 쉬운 대상이 돼버리는 거거든. 정무수석이 우리 돈 받았는데 국정원에 관련해갖고 나쁜 일을 하겠어요? 조윤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이야. 정치인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거 언제 잘릴지도 몰라.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집단에서 돈을 받으면 국정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나네. 더 열받네. 우리 고피도 오늘 신비 열받게 해서 죽으려고 하나 씨발. 정무수석이한테 또는 수석들한테 카드가 주어지잖아. 간 카드가. 그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비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수석들은. 거기다가 또 이 돈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또 개인 돈까지 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쓴 거야? 그러니까 5억씩 쓰는 거지 생활비를. 와, 1년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5억 생활비 한번 써봅시다. 또 장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관들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서 추진비도 있고 업무 추진비가 있고 판공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부분 장관이 빨대로 빨아먹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기관에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가 산하 부서가. 그럼 부서별도 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럼 그 카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카드를 돌아가면서 줘요. 장관한테. 또는 기관장한테. 이번에는 무슨 과 거. 이번에는 무슨 과 거. 그 돈도 쓰고 또 지한테 배정된 예산 공식으로 배정된 예산도 또 판공비 쓰고 공식으로 제공된 또 뭐 이런 있어요 비용이 그거까지 쓰고 또 국정원에서 받아서 쓰고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되게 쉽게 표현하면 그 촛불 집회하고 민중 총궐기 할 때 경찰청장이 간부들 모아놓고 고급 도시락을 시켜 먹어요. 그렇죠. 27,000원짜리인가. 그런 게 다 그런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 자기 월급에서 까는 게 아니고 제가 고생한다고 쏘는 거 있잖아. 그렇죠. 판공비로. 그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다른 건 없어요. 뭐 박근혜한테 몰아주기,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만 이런 사람들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대통령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지시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그게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추측, 뭐 여론조사 했고 그러니까 이게 통치 자금이었을 거다. 국회의원들도 뭐 노회찬 의원이나 뭐 조홍천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비례하더라고요. 뭐 성형 시술한 데 썼을 거다 하는 것 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는 무능한 지도자 한 명,
앉혀놓고 그리고 실세 한 명.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에 넣고 얼마나 빨아먹어버린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이트라고 보거든요. 확장되면 아까 좀 더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쪽까지 가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완전 벌집 수준원들 될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관행과 통치자금 여러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겠죠. 이건 제가 보기엔 개인 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초창기 얘기했지만 제가 화가 지금 나는 건요. 대기업들 코에다가 낚시 껴놓고 돈 가져와 해서 지들끼리 나눠 처먹는 거. 이건 제가 화가 좀 덜 나요. 왜냐하면 우리 혈세를 갖다 먹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느자고 없는 새끼들은 그냥 혈세를 직접 혈세, 만약에 이게 캐나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종신령이에요. 그렇죠. 예, 세금 빼먹는 거 종신령이에요. 국가 세금. 얼마나 신성한 건지 다 알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직도 불법 아니다 이렇게 안봉근이 대가리 쳐들고 하면서 돈을 갖다 직접 빼먹고 그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성형수술해서 아까 호텔 비용 바람 피는데 호텔 비용 썼는지 룸사롱 가서 바람민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뭐 했는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한 달에 몇 억씩을 쓰냐고요. 아 참 여기다가 또 그 대기업에서 받은 돈도 썼을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정경련 같은 데서 지원해줬던 어버이 연합 같은데 그런 자금들은 이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민간 영역인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기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다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으니까 민간 영역은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봐요.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끝물이 이제 이건 비자금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 자금은 기업들한테 끌어오면 돼요. 뭐 어떤 기부금 행위로 또는 뭐 무슨 희망 청년재단 이런 거 만들면서 끌어오면 돼. 지들이 말하는 관행적인 거예요, 그게. 개인 치부라고 저는 봐요. 국민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어마어마한 비리가 들통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영수증 처리가 안 해도 되는 그 돈이 눈먼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일종이 그게 바로 창조경제였다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 명석관 해석인데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메가매직이다. 시발 무에서 유로 창조. 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안 받았을까요? 신년이는 지가 쓴 돈만 해도 3종가 돼요. 연간. 돈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안 받았을까요? 그건 이제 집행이겠지. 집행이고. 3조는 어떻게 써? 저연선보다 훨씬 부자고만. 그건 아니, 강남구. 강남구의 예산이 한 3조 대 2조 5천에서. 아니, 신현희가 총대를 메고 빨갱이 논리를 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안 받았을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치가 떨리는 게 위안부 문제로 한일 위안부 협정 이 문제 일본으로부터 안 받았을까? 박근혜가? 저는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뇌물. 불신의 사회다 진짜. 다 이제. 제가 항상 애로울 때 서울에서 애로울 때 차를 몰고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창가? 아니요. 왜 이래? 저는 성을 매수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매매는 합니까? 매매도 한 적이 매도를 해요? 매수 안 하고? 걸렸다 씨발. 제가 애로울 때 갔던 곳이 북악스카이예요. 아, 거기를 돈 주고 받았다는데 이번에 돈 근데 전달했던 게 그쪽이잖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북구 관할인데 성북구 근무할 때 거기 눈 오면 그 눈 치우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수려해요. 괜찮습니다. 바람도 좋고. 근데 거기서 이 새끼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추억을 비리로 덮어버리고. 왜 북악스카이 이제 북악스카이를 가면 예전에 제 사랑하는 와이프랑 연애했던 예전에 그 북악스카이 바로 밑이 처가였어요. 오, 처갓집이. 네, 그 한옥마을 있는데 처가였는데. 그 저기 아드님이 그러면 할머니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증여도. 거기서 키스를 하고 이런 추억이 이제는 이런 개새끼들 썩은 돈으로 덧치덕 돼버린 거네. 북악스카이 보면 북악스카이 하면 와씨 안봉근이 저기서 돈 받았겠네 사업. 와씨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북악스카이웨이를 왜 선택했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북악스카이웨이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청와대 비밀 통로들이었어요.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 비밀 요정들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온갖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 곳이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서 벌어졌어요. 아마 북악스카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카메라 때문이었을 겁니다. CCTV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고 또는 그 CCTV가 군대에서 하기 때문에 예. 보안이 유지가 된다. 은밀해요, 거기가. 군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그 CCTV를 볼 수가 없어서 전달 장면을 CCTV에 남기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이 지점을 조금 더 확대시켰을 때 홍준표가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커졌는지를 좀 대충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연하니까 잘 모르잖아. 비리했을 거야 하지만 뭐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친박이라고 하면 그게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그렇게 헤쳐먹었는데
친박 정권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기업으로부터 또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목소리 당당하게 전 나오는 거라고 봐요. 나만 먹었냐? 나는 1억밖에 안 먹었어. 저는 이 스탠스처럼 보이거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친박 청산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의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자, 지켜봅시다. 정말 재밌는 어떤, 우리 입장에 정말 재밌어요. 이에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봐요. 일망타진. 한 그물에다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이 올라올까요? 이제 기대가 되네요. 펑 쓰길래 문 좀 잠그고 이빨 닦아라 했더니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씨발. 그래서 무슨 이 언론은 아유. 저희가 뭐 일반적인 보통 공무원들은 하위직까지 다 치라고 부역자를 치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언론만큼은 그동안 그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은 다 옷을 벗든지 검찰의 처벌을 받든지 둘 다 하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일반 공무원도 구급 쫄다고도 다 옷 벗으세요. 관련자는.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편드는 사람, 이게 부역죄의 사전적 의미예요. 예.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로부터 반역? 국민. 그렇죠. 일제 때 부역자나. 대표적인 게 박정희 아니에게? 네. 일본군 장교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사람? 그게 청산이 안 되고 드골의 정책처럼 언론 부역자들은요 정말 더 중용으로 다스려야 돼요. 묻어버려. 짱돌도 필요 없네. 묻어버려 그냥. 만약에 KBS, MBC가 살아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가능했겠어요? 국정원의 못했죠. 뇌물 공여하는 이 상납 비리가 가능했겠어요? 그렇죠. 바로바로 터졌죠. 네.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비리를 만들려고 이명박은 정권을 잡자마자 촛불을 팽기로 해서 언론을 장악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장악된 언론 속에서 정치 편하게 해먹던 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현수막 들고 언론 장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부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철학이 아까 일제 강점기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았고 군사 독재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렇게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폭력과 만행을 저질러도 당당해 씨발. 맞습니다. 어디 국회에서 감히 현수막을 들고 개지랄이야 이 새끼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게이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뇌물 게이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1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 나온 보도들 중에는 이재만이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재만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지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예, 핵심 키워드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일단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그랬을까? 이재만이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란 말이에요.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만이 자기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윗선을 댄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박근혜 자체가 지금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박근혜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전략이라면 관행 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박근혜가 뒤집어 쓰면 이건 뭐 의뢰가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관행이 아니라는 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요 관점도 있는 것이고 가장 궁금한 건요. 뭐 이재만, 안봉근 또 정호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달이 1억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지시로 받은 돈이라면 왜 따로 줬을까요? 난 그게 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줬다는 건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 썰어주는 그런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억을 받고 용돈은 따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500만 원씩 따로 받았고 1억은 또 1억대로 받고요. 그래서 총액이 지금 밝혀진 것만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규모가 어디까지 오늘까지 밝혀졌냐면 십상시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십상시까지 갔고 상황이 김기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과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여기에 이제 몇 명이 있죠. 여기까지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범위가 커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권PD가 얘기한 걸 짚어보면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 결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은 부속실을 경유하지 않는 대통령의 직속기구예요. 그러면 국정원장 다음에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실장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비문이나 결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에 평생 공무원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현금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국정원이 찾아서 그 현금을 전달한 거 뭉칫돈을
카드로 이체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을 찾는 데 있어도 공무원이 동원이 됐고 회계 담당이 동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막대한 돈을 매월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그러면 이 현금에 공무원 입장에서 최고권 결제권자가 결제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구조상은 공직사의 구조상은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해야만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ABC예요, 공직사에. 그런데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이 돈을 사실은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국정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겠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동물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돈 쓰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권 PD가 얘기한 최고 책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떠넘겼다고 해서 이 문고리 3인방들이 이 자금을 사용한 데 있어서 사용처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삭감되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지시로 월 1억씩 플러스 알파 용돈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은 통치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 돈이 갖가지 수석과 문고리 3인방한테 내려가면 월 현금 지출된이 최소한 4, 5억씩 됐잖아요. 이 돈이 정치권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돈은 반드시 공용적인 통치자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용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돈이 당으로 흘러갔느냐 또는 제3지대로 흘러갔느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수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이제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납 게이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상납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의 수사의 끝은 용처다. 근데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이 있어요. 국가의 세금에 국정원의 눈먼 돈의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로 바쳤는데 여기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면 그들이 바라는 저는 수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문제가 감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적인 정서에는 그래. 통치 자금 비자금 이런 것까지는 정치인들한테는 근데 허용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왜 그러면 개인적으로 1억 원씩 받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불법이라는 거 아니까 몰래 받고 007 가방에 전달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보면 이거를 박근혜 쪽으로 몰아서 정치자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테면 지금 십상시 멤버가 아까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십상시 멤버에 들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얼망졸망한 이름도 별 모르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 명단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지금 십상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십상시가 10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8명입니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3명이 문고리 3인방이죠. 그 외에 5명이 더 있는데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음종환 전 행정관, 김춘식 전 행정관, 이창근 전 행정관 이렇게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지금 십상시로 갔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한 거 이번에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음종환 행정관이 연관돼 있고요. 그 외에도 누가 관련돼 있나 보니까 문고리 3인방 외에 좀 확대시키면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건건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십상시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재만이든 안봉근이든 따로따로 받았다는 게 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개인 비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의 권력에 호가호위해가지고, 그들은 그들대로 다 딴 주머니 찼다. 이게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비난의 여지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구단이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국정으로부터 받아갖고 정치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난 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 통치 자금은 원래 비자금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그런데 통치자금을 있잖아요. 국가 직접적 혈세를 빼서 만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2조를 했어. 국정원에. 근데 그 돈을 혈세를 직접 현금 찾아서 쓰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 누가 미친 짓을 해요. 예를 들면 저 작게 얘기해볼게요. 기관장이 있잖아요. 카드로 현금 빼서 쓰는 거 이건 거의 구속이요. 즉시 구속.
구청장이 만약에 자기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 예를 들면 한 3천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2조까지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지자체에. 근데 그걸 카드로 놓고 쑥 빼. 이거 구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시출관이 따로 있고 수익관이 따로 있어요. 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국정원은 이걸 그냥 카드로 가서 현금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몇 억씩 한 달에. 5만 건으로 찾아다가 빳빳한 걸로 차려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비자금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접 횡령이에요, 돈을. 이해 가시죠? 근데 비자금이라면 통상적인 비자금이나 통치자금은 기업으로부터 뒤로 현금을 받아서 그렇죠. 예. 이걸 갖고 있다가 쓰는 걸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통치자금이란 말도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접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횡령. 그렇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것까지는 공감. 예. 근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청와대에도 100억이 훨씬 넘는 특수활동비가 있어. 예.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특수활 전혀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마차님에게 현찰을 기대합니다. 뭐 에피를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들려주는 모습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새로운 면 요즘 많이 알게 됐고요. 우리 450녀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목소리도 예뻐지죠, 지금 이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마차님 트위터 계정 네. 많은 분들 팔로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450이냐 250이냐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얘기하죠. 마차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새날 마차. 그게 자동차 할 때 차도 괜찮고요. 야, 마차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마차인 줄 알았더니 마차였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닉네임 만들어 드렸던 의도는 마차예요, 그냥 마차. 마담 차우치의 존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담 샤우치. 그렇죠. 프랑스 말로. 마담 샤우치. 신비님 발음 안 되신다면 들어볼까요? 마담 차우치. 샤우치네. 무슨 샤우팅을 하고 그래. 누수공장. 김호준의 누수공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누시공장.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데였나요?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연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잠깐 정리하고.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상식이 없어.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같이 지금 맞짱을 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위원장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못한 게 뭐 있어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상식 있는 분의 말씀이 그런가요?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하세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무리한 발언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심경민 간사께서 그리고 또 우리 고영주 이사장 이분께서 서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국감을 아주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고 이사장이 적어도 이런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한 건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 이 잘못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건 고 이사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한 거고요. 제가 딱 받는 느낌은요. 10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을 했던 범인, 방송을 완전히 오늘날 이 지경으로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엉망으로 만들어 오는 강간 추행범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국감이나 합시다.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사이다였는데 논란이 돼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하고 이제 제가 이건 고 이사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고요. 강간 추행범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국감이나 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막말은 막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우리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야당 시절에 저것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우치신 거예요. 신경민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고영주가 되들었었거든요. 근데 고영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했더니 내가 평생을 공산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다 이거잖아요. 그거 완전히 적이네요. 변호인에서 나와서 검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형사구나. 그 고문했던 형사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공산주의자. 그 얘기인데, 내가 빨갱이라면 빨갱이야.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자기 정당화가 굉장히 심한 편인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분들 저 헛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세뇌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김진태 같은 경우, 고영주 같은 경우는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정당화하고 같이 합쳐버리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병이에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명단을 모두 웃지 말라니까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병이라니까 너무 착해. 자유를 허락하라. 아니라니까 진짜 이건 웃을 일이 아니 굉장히 제 입장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세뇌를 받은 사람 진짜 공산주의야 평생. 이건 고쳐야 된다니까. 그럼 병원에서 국가가 이들을 다 찾아내서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 그러면 그 명단을 찾아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 촛불 켜는 사람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해.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정상인으로 돌아온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머리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습니다. 매입 자금은 7억 7,300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공개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을 전부 현금으로 받은 만큼 상납금 일부를 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에 더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도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납받은 특활비 중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추적하는 등 개인 유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초 20번쯤 여론조사를 한 뒤 국정원에 비용을 대신 내라고 요청한 시점은 4.13 총선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금액도 10억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절반인 5억 원을 넉 달이 지난 8월 말에야 보냈습니다. 검찰은 매달 1억 원을 상납하던 국정원이지만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내는 것만큼은 상당히 주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른바 진박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내용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수행한 선거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 위반은 물론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위험 요소를 털어버리려는 청와대의 강한 요구에 밀려 8월에 뒤늦게 돈을 보낸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비용이 지급될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이사 9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장은 물론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하지 못하게 이사 해임 건의안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문진을 검사 감독하고 있는 방통위는 건의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사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오늘 의결은 야권 이사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고 표결 끝에 5명은 찬성했고 야권 추천인 김광동 이사는 기권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고영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소명을 듣기 위해 종회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힘들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안 하시고 방송의 기본적인 그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박문진은 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이르면 오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해임이 확정되면 김 사장은 MBC 주총을 거쳐 이달 말쯤 사장직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중단하고 사내에서 사장 퇴임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욕설의 아이콘 신비님. 제가 원래 욕의 아이콘인가요? 그래요? 쌍욕의 아이콘. 이런 씨. 반갑습니다. 예. 곧 눈이 올 것 같죠? 예. 예, 첫눈. 예. 첫눈? 흰눈 사이로. 이게 정권교체 효과예요. 예. 예전에는 연말인지 월말인지 느낌 자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맨날 촛불 집회 나가고 그러느라고.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좀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벌써 지금 흥분되기 시작하는 우리 짱돌림. 자, 명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종입니다. 욕설은 안 하십니다. 아, 저도 욕 굉장히 잘해요. 네, 한번 해봐요. 안 하는 거지. 한번 해봐요. 이런 시댕이 마지막 새끼들. 시댕이. 똥물에 튀겨주기 새끼들. 이런 욕 잘해요. 아, 똥물 압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신비님한테 욕설 웬만하면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확장성 때문인데 아이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욕설을 참지 내가 미치겠을 때가 있어요. 지가 더 많이 해. 자, 그리고 욕 와서 빠져나갈 구멍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가 계속 공산주의라고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병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고용주류의 얘네들이 항상 평생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신을 때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의 논점이 그건 사실 아니고 신경민 의원이 MBC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의 전문성이라고는 단 10원어치도 없는 공안 검사 출신의 박문진 이사장이 자기 친정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일종의 점령군 같은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뭐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적 없다, MBC 망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강간추행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영주 같은 자가 방송의 전문성도 없이 MBC 방문진에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평생 언론인 하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업으로 살았던 친정 같은 곳을 다 망쳐놓은 자가 와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자기가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현이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없는 정말 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말로라도 한번 상대방 윽박질러 놔야지. 뻔뻔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막 고영주는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 중에. 그렇죠. 그러고 보면 공안 출신 검사가 정치를 하면 개판되는구나. 예, 공안 검사 출신들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네. 저는 제가 방송하는 보람을 못 느껴요. 이럴 때는요 국회의원 하나가 짱돌 들고 가서 터벅터벅 걸어 고영주 이마를 그냥 쳐서 피바다를 만들어야 이게 다시는 이런 새끼들이 안 생긴다고. 저 이거 봤거든 생중계. 정말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신비의 말을 듣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호줌에서 짱돌을 꺼내서 그냥 조사버리기를. 답이 없잖아 답이. 제가 시민님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잘못이고. 방문진에서 고영주를 해임 의결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임명.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쪽이 만들어낸 일종의 논리 같은 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인면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법원은 인면권도 있다라고 판단해 준 거잖아요.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을 해서 방통위에 보내면 방통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어서 키잖아요. 키.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도 보이콧하고. 근데 사실 이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논란은 있겠지만 정현주 사장이 무슨 정권의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편파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영주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쳐내고 고영주 해임되고 김장겸 해임되면 MBC는 정상화 된다고 보는데 그 정상화의 시작이 고영주의 해임만이 의결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장겸도 곧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가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2주 정도면 이제 정상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KBS만 해도 사실 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대영 사장도 국정원 돈을 받은 사람이야. 예.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지들은 만만디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막 보너스 받아가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균형감을 갖춰야 될 언론인들이 그렇죠. 국정원 돈 받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KBS는 구조가 더 쉬우니까 고대영은 사실상 이제 MBC 어떤 흐름을 타면 쉽게 물러나게 전 돼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 KBS하고 MBC 노조분들 나오셨을 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KBS는 무작정 장악은 못한다.
공사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구조상. 박문진은 약간 고영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회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통위원회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임을 하겠죠. 그 상태가 되면 MBC, KBS 정상화는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아니면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짧으면 3, 4주면 정상화 될 것 같고 하나하나씩 정상이 돼. 지금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게 공영방송 정상화예요. 그래야 MB도 잡고 그래야 세월호 진실도 밝히고 그래야 검사를 또 제대로 수사를 하거든요. 지금 공영방송이 죽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또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알려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알려나가는 것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의 1순위는 어쨌든 지금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거고 제가 하나 좀 경고를 하는데 그 새끼 기자부터 국장까지 부역했던 애들은 옷을 벗으십시오. 예, 기자를 떠나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게 하위직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이렇게 숨어서 그렇죠. 또 진보 민주 세력들은 이제 관용이 크죠. 예, 그래서 뭐 과장까지만 나가라 뭐 이러지 말고 저희 새끼까지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언론 부역자는 아무리 신입사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언론에서 철학이 없는 그냥 로봇 같은 기자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물 펑